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1월 3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사헌장령 우효광이 김하의 사신 파견에 대한 부당함을 논하고 천거한 예조의 죄주기를 청하다. 1439년 명정동 4년. 김하가 죄를 받은 지 오래지 않았는데 이제 요동에 사신 가는 것은 매우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하를 보내는 것은 영광이 되려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가 멀고 멀어서 도리어 고난이 되는 것이다. 또 전일에 그 주를 석방하였는데 너희들의 말을 따른다면 국가의 대사를 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 효광이 다시 아뢰기를 요동이 비록 중국에 비할 바는 아니오나 하의 죄가 불효를 범하였사오니 그 행실이 본래부터 추할 것이 없사옵고 또 예제를 강구하고 연습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온데 하필 이 행실 없는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이제 예조에서 하를 천거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미치지 아니하였으니 역시 옳지 못한 일이옵니다. 함께 논제하기를 청하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임금이 이미 석방한 일을 가지고 다시 논하는 것은 진실로 옳지 않은 일이다. 하물며 너희들은 임금에게 너희 말을 따르게 하려고 하되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옳겠느냐. 이 같은 무례한 말은 다시 아뢰지 말라 하였는데 이 당시에 하의 종지인 김황이 예조 정랑으로 있었으므로 헌사에서 함께 논제한 것이었다. 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1월 3일 정리 세 번째 기사. 임영대군 이구가 내자시의 종 가야지와 간통하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전날에 임영대군 이구가 내자시의 종 가야지를 간통하고 행실에 광패한 것이 많았으므로 작을 삭탈하고는 사제에 억류시켰으며 복종을 빼앗고 거주립하는 것도 금지하였더니 건자의 인자의 정으로서 중궁에게 뵙고자 함으로 거주립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니 이제 아직도 개전하지 아니고 또한 그 계집을 간통함으로 내가 매우 미워하노라. 그의 죄는 진실로 가볍게 용서할 수는 없지만 가야지도 숨어서 보이지 아니하니 그의 마을을 수색해 잡아서 제주에다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그 아비에게 책임지어 따라가게 하여서 변방으로 보내어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이 한다면 어떤 것이 옳겠는가 하니 우승지 조서강 등이 아뢰기를 남녀간의 욕심은 인간의 상정이어서 비록 사리에 통달하고 대체를 안다 하는 자도 혹간 무리를 돌보지 아니하고 참혹하옵거늘 하물며 임령은 나이도 어려우니 큰 죄가가 아니옵니다. 원컨대 아프게 책하고 꾸짖으시 옵되 부자간의 의리를 상하게 하시지 마옵소서. 또 그 동리를 수색해 잡는다 하오면 말이 밖에 퍼지게 되었고 제주에 두는 것도 역시 불가하오니 그 아비에게 책임지어서 변방에 두는 것이 옳을까 하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여러 아들 중에서 구만이 유독 음탕하고 방자하여 내가 매우 염려하는데 너희들이 말하기를 연수한 사람이 광패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니 책할 만한 것이 못된다고 하니 내가 너희들의 말을 옳게 여긴다 하고 드디어 가야지를 남의 현으로 보내도록 명하고 인하여 본현의 광비로 정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87권 세종 21년 11월 4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종부시에서 중외에 임문하는 격식에 대해 정하다. 일정부에서 예조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종부시에서 중외에 임문하는 격식은 의금부의 예의에 의하여 각조와 경중의 이품 아문이면 낭청이 문서로 올리고 3품 이하의 아문이면 보통 공문으로 통지하되 만약 외방에 보내는 공문이면 제주가 인을 찍어서 보내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7권 세종 21년 11월 4일 무신 두 번째 기사. 헌울 김복희의 고신을 돌려주다. 눌은 좌이정 허조의 아들이었다. 조가 이때 병이 위독함으로 그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여 눌의 고신을 줬는데 아울러 복희에게도 주게 하였다. 세종시록 87권 세종 21년 11월 5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87권 세종 21년 11월 5일 기유 두 번째 기사. 영리를 칼로 찔러 상하게 한 야인 말렁군에게 징계의 뜻을 보이다. 예조 정랑 김황이 아뢰기를 야인 말렁군에가 돌아올 때의 함길도 통달역에 이르러 역자를 칼로 찔러 상하게 하였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징계하지 아니하면 100만 명의 군사를 보내어 그 사람을 잡아다가 징계하게 하였으니 100만 명의 군사를 보내어 그 사람을 잡아다가 징계하지 아니하면 100만 명의 군사를 보내어 그 사람을 잡아다가 징계하지 아니하면 100만 명의 군사를 보내어 그 사람을 잡아다가 징계하지 아니하면
혹 뒷날에도 야인에게 이런 범행이 있어서 그 죄를 논하고자 하면 저들은 반드시 말하기를 전날에 아무개가 사람을 상하게 하였는데 그 죄를 논하지 아니하더니 이제 어찌 나만 유독 죄 주는가 할 것이니 그렇다면 이 사람을 불갑을 징계해야 할 것이다 하고 이날 연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하고 또 표리도 주지 아니하여 징계하니 말 은구네가 울며 사죄함으로 단지 옷 한 벌만을 주었다. 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1월 5일 기유 세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가 구황에 대한 사의를 아래다. 치계하기를 엎드려 지난 9월에 흉년을 구율할 조건에 대해 상세하게 조처하여 아래라는 내전을 받자왔으므로 시는 구황하는 사의를 삼가 아래와 같이 기록하옵니다. 1. 천안, 아산, 평택, 직산 등의 고을은 비록 완전히 실롱하였사오나 한전이 조금 실염된 것뿐이었고 인간이 쓰는 구황의 물건으로 준비한 것이 전보다 몇 배나 되므로 세전에는 진율하여 구할 수 있사오나 명년 봄에 이르러 보면 군자 의창에 저축된 미곡으로 병진년의 예의에 의하여 호구를 계산하여 진급해야 하옵는데 만약 또 부족하게 되면 또한 본도의 각 고을에서 저축하였던 묵은 곡식을 옮겨다 진율하오면 가히 기근을 면할 것입니다. 그 곡정은 도관서에 바치는 전세를 제외하고 풍조창, 광흥창 등 각사나 사사의 전세를 모두 곡식으로 바치게 하오면 명년의 종자는 여유가 있을 것이오며 그 외의 신령한 고을도 역시 이에 의하여 진구하겠나이다. 완전히 신롱한 각 고을의 감할 만한 곡물은 형편을 요량하여 감면하였고 각사의 노비가 경작하는 50찜 이하의 것들은 금년의 공을 면제하게 하옵되 양맥이 성숙할 때까지는 선상 노자의 신력을 면하게 하옵소서 하니 이를 호조로 내리었다. 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1월 6일 경술 첫 번째 기사 건전전에 나가 조의를 받다. 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1월 6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장령 우효광이 대간을 외간으로 파견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아르다. 이제 장령 정지담을 보내어 하삼도 해도 찰방으로 삼으시오니 이것은 진시로 큰일이어서 그 사람을 선택하여 보내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오나 대체로 오늘날의 일은 후세의 법칙이 되었는데 이제 성조에 있어서는 대간으로 외지의 사신으로 가는 것도 진실로 유감될 것이 없사오나 후세의 대간으로서 강경하여 굴하지 아니하고 곧은 말로 과감하게 간하는 자를 이것으로 구실 삼는다면 만류의 폐가 이루다 말할 수 없을 것이 있을까 염려되오니 성명하옵신 것을 환수하소서 하니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1월 6일 경술 세 번째 기사 공주참판 이진이 의창 세우는 법 등 진율 방법에 대해 상서하다. 신이 거기 생각하오니 의창을 가득히 채우려면 먼저 창고를 시골 마을에 세우는 것만 같은 것이 없을까 하나이다. 매년 칠수 때에 그 마을 사람들을 권과하여 곡식을 내어 저축하게 하였다가 흉년이 드는 것을 대비하게 하오면 백성에게 편할 것이오며 세월이 오래되면 다시는 국고의 양식을 차대하지 아니할 것이옵니다. 고금으로 구황하는 정책이 한 가지뿐이 아니오라. 성주는 먼 곳이오나 우선 한 당 이래에 상평 의창의 법으로 오늘날에 있어서도 옳게 여기는 것을 들어서 말하겠나이다. 한 선제 때에는 연사가 자주 풍년들어서 곡식이 일석에 오전까지 하게 되었으므로 농사는 사람이 이의가 없었습니다. 백사농 경수창이 변방 고을에 모두 다 창고를 건축하고 곡식이 천하면 그 값을 올려서 사들여 농사꾼을 이롭게 하고 곡식이 귀할 때에는 값을 감하여 내게 하여 백성을 이롭게 하였는데 이름하기를 상평창이라 하자고 청하여 백성이 모두 편안하게 여겨사옵고 수문제 개황 중에 공부상서 장송평이 아래기를 예전에는 3년을 농사지으면 1년은 먹을 것이 남고 9년을 농사지으면 3년의 저축이 있어서 수제나 한제가 있어도 사람에게 채색이 없었다지만 모두가 권장하는 방법이 있고 미리 먼저 축적하게 한 까닭이오니 여러 주의 백성과 군인으로 하여금 당사의 권장 면려하여 한 가지로 의창을 세우게 하되 수확할 때 그 소득을 따라 조, 쌀, 보리를 그 동리에 내게 하소서.
창고와 우물 지어서 저축하게 하고 곧 동리를 맡은 사람에게 위임하여 장부를 가지고 대조 점검하여 매년 거두어 쌓게 하되 손상하고 부패하지 않게 하여다가 시들이 풍년들지 아니하여 그 동리에 기근이 있게 되면 즉시 이 곡식으로 진급하게 하소서하여 그로부터 여러 주에 저축해 쌓았으며 당 대종 정관 초에는 대주의 방책을 써서 의창의 제도는 왕공으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경작하는 토지를 계산하여 한 묘에 새 이승을 내게 하였고 기근이 있을 때면 주군의 조칙을 내려 형편에 따라 주게 하되 상인인 자들도 그 호를 구동으로 나누어 석에서 승까지 곡식을 차등이게 내게 하였으므로 당나라 이태백이 말하기를 예전 제도가 이 시대에 적당한 것은 의창과 같은 것이 없으니 풍년이면 그 남은 것을 들어가고 흉년이면 그 부족한 것을 구제하였다 하옵는데 수문제와 당태종은 이를 시행하여 끝내 기근이 없었지만 그러나 거두고 해치는 법에 다 적당한 것을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농사짓는 백성에게 각각 호의 등수를 매겨서 매양 추수 때에 차등있게 곡식을 내게 하여 기류라 하고 흉년이 들면 호의 먹을 것이 떨어진 자에게 수요를 따라서 돌려주고 그 상호이면 국민에게 돌려 준 것으로 하여 그 돌려준 것의 수요를 기록하고 여러 해가 되어서 수요가 얼마쯤 되는 자는 관작을 제수하여 표창하며 부자는 내놓는 것을 즐겨 할 것이고 빈민은 받게 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송나라 소식이 말하기를 상평의 법은 지킬 일이 간단하면서 그 보급되는 것은 넓은 것이니 가사만호되는 고을에 다만 1천석이 있어도 곡식이 귀한 때에 1천석이 시장에 나오면 그 고가가 자연히 평준화되고 한 시의 고가가 평준화되면 한 나라에 먹을 것이 저절로 좋게진다고 하였고 호시는 말하기를 기민을 진구하는 데는 그 사람을 가깝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수나라 때의 의창은 백성에게서 취하는 것이 과하지 아니하였을 때 창고를 그 동리에 두었으므로 기민들이 거의 다 얻어먹었는데 후세에는 의창이라는 이름이 처음같이 있었지만 창고를 주군에 두었으므로 한번 기근이 있게 되면 불량한 유사는 본디부터 보고에 올리지도 아니하고 선량한 유사가 설령 보고하였다 해도 허가가 내릴 때는 이속에게 위임하여 시행하게 되니 공무만 방복하고 아전들이 침범하고 토색하여 그 혜택을 받는 자는 대체로 성 근처에 자달할 수 있는 사람뿐이니 멀리 사는 자가 어찌 늙은이를 부축하고 어린이를 안고서 먼 창고에 나갈 수 있었겠는가. 반드시 준비가 있어서 근심이 없으려면 마땅히 수나라의 제도를 본받을 것이니 이렇게 되면 백성의 기근도 혹 나아질 것이다 하였으며 원나라 지원 중에 의창을 시골 동리에다 세우고 또 상평창을 노, 부, 현에 세워서 곡식이 들어서 농민을 상하게 하지 않았고 고가가 싸고 높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채색이 없었으니 신이 예전 것을 가져다 어느 날에 참작하여 보음에 구황하는 양책은 이것을 내놓고는 더 큰 것이 없사옵니다. 1. 신이 거기 생각하옵건대 흉년의 대비책을 가지고 유독 구라 하는 말을 사용하지만 대체로 구라고 함은 불에 타는 것을 구하고 물에 빠진 것을 건지는 것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전에 천하에 군림하는 자는 반드시 때의 변하는 것을 살피고 백성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간절하였으니 무엇 때문이냐 하면 음양이 천지간에 있어서 오르내리고 서로 추진하는 데 잘못되는 것이 없지 아니함이 사람의 일심상에 있는 혈기처럼 막히거나 걸리는 일이 없을 수 없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수재 한제가 유행되어 형세가 반드시 번갈아 있게 되므로 예전에 3년을 경작하면 1년을 먹을 것을 남긴다 함도 그 3년 동안에 1년이라도 흉년이 있을 것을 염려한 것이오니 이것이 때의 변하는 것을 살핀다는 것이오며 30년을 통하여 흉황 수재 한제로 백성에게 채색이 없으되 심한 때는 악을 듣지 아니하고 말이 곡식을 먹지 못하게 하며 말 달리는 길을 닦지 아니하고 상하가 황황하여 오직 한 백성이라도 그 생업을 가지지 못할까 두려워하였사오니 이것이 백성을 보호한다는 것이옵니다. 대체로 옛사람이 처음으로 창을 두었을 때는 백성에게서 나왔고 백성에게로 나아가서 풍흉을 구제하고 왕급의 변통이 있어서 이름하기를 의라고 하였은즉 스스로 편한 이익이 있었사온데 이제 주군의 창고는 출납이 어렵고 힘들어서 관리는 오직 그 거두는 것만 일삼고
쉽사리 그 해치는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며 세민들은 오직 그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나오는 것을 쉽사리 보지 못하오니 이것이 의창의 실지 행정이 예전만 같지 못한 것입니다. 대개 법의 잘잘못이었고 백성을 편하게 하는 것이 양법이요 이론에 정당하지 않은 것이었고 백성에게 편한 것이 지론이므로 임금이 법을 세우고 신하가 법을 논의하는 데는 백성에게 편하게 할 것을 구하여야지 화기가 저절로 이를 것이니 신은 원컨대 멀리는 한 수당을 모방하시고 가까이는 송원을 모방하여 의창을 시골 동리에 두어 매양 추수 때가 되거든 당시의 25가를 단위로 하여 권고하되 차등이 그 곡식을 내게 하여 흉년을 대비하게 하옵시고 또 의창에 축적한 것으로 상평을 삼고는 인하여 만대의 법이 되게 하옵는 것이 신의 지극한 소원이옵니다. 1. 그 처음에 민생은 궁한 백성이 없었사온데 백성이 어찌하여 궁하여졌는가 하면 백성의 욕심은 무궁하되 재물에는 한이 있사오므로 한 있는 것으로 한 없는 것을 받으니 백성이 여기에서 궁하게 되었습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백성의 사치와 허비로 재물을 손상하는 일을 방지하시고 백성이 엄사로서 재산을 기울이는 일을 금지하시며 백성이 술과 막걸리로 곡식 허비하는 것을 금지하시고 쓸데없는 비용을 들고 검수하는 것을 승상하게 되면 백성의 생활이 후하여지기를 애쓰지 아니하고도 저절로 후하여질 것이오니 창고의 저축이 어찌 넉넉하지 아니함을 근심하겠나이까. 1. 한 장정이 밥 깔지 아니하면 반드시 배고픈 자가 있을 것이온데 이제 그 작은 재주를 가지고 손을 놀리는 자가 거의 농민이의 반이나 되없는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농사꾼의 아비와 자식은 날마다 들에 나가서 애쓰노라고 수족이 못 박히건만 혹 흉년을 만나면 궁에서 살 수가 없으므로 혹은 버리고 가서 손을 놀리고 혹은 버리고 말기로 변하며 혹은 모여서 도적이 되옵나니 그 조짐을 어찌 염려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근데 지금부터 서울은 오부에서 외방은 주현에서 수색하되 서민으로 손을 노리는 자는 그 부역을 중하게 하고 말기를 부리는 자는 그 세금을 중하게 하여 그것으로 의천과 상평의 저축을 보충하게 하옵고 그 법률을 준엄하게 하여서 절도를 취죄하는 것으로 취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들판으로 돌아가 농사를 힘쓰게 하고 각기 자기의 힘으로 먹게 하오면 곡식이 여유있게 되어 백성이 군색하지 아니하고 창고의 저축이 가득 찰 것이옵니다. 1. 대학에 말하기를 재물을 늘리는 데에 큰 방법이 있으니 생산하는 자가 많고 먹는 자가 적으면 생산하기를 부지런히 하고 쓰는 것을 천천히 하면 재물이 항상 족하다 하였으니 신은 원컨대 요긴하지 아니하는 관속을 덜어버리고 급하지 아니하는 영선은 정지시키고 창고를 충실하게 하옵소서. 신이 예전 현인의 논한 것을 주어 모아서 조목지어 좁은 소견으로서 방책을 신술하였사오니 바라옵건대 위에서 살피시와 시행하소서. 하니 이를 의정부에 내렸다. 채색은 굶주린 사람들이 누스름한 얼굴빛이고 말기는 변변치 못한 작은 재주이다. 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1월 6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우정은 정차공이 불탄 동궁의 수리 문제를 아뢰다. 이제 한창 날씨가 추워서 사람들이 모두 추위에 고생하옵는데 실화된 동궁은 마땅히 빨리 수리하는 것이 오르오나 기타의 춘추관 등 여러 곳의 영성 같은 것은 모두 건무가 아니오니 청하옵건대 정지하게 하옵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일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말겠느냐 하고 인하여 승정원에 이르기를 간관이 영선하는 것을 정지시키고자 청하니 정지할 만한 것을 과감하여 아뢰라 하고 하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이제 곧 끝나가옵는데 어찌 말겠나이까 하므로 임금이 그러면 빨리 마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1월 7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정효전의 고신을 도로주다. 세종실록 87권 세종 21년 11월 7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정효전 이중지 이숙지에게 관품을 제수하다. 정효전으로 일성군을 이중지로 동지 중추원사를 삼고 함길도 도관찰사 이숙지에게 자헌의 품계를 내리었다. 세종실록 87권 세종 21년 11월 7일 신해 세 번째 기사 동지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87권 세종 21년 11월 7일 신해 네 번째 기사 효자 노석안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전라도 태인사람 노석안은 나이 3살에
아비가 죽었는데 13살이 되자 어미도 또한 죽으니 무덤 앞에 여막을 짓고 3년 동안 흙을 져다가 봉분하였고 아비의 개수족하라는 말을 듣지 못한 것을 한하여 울기를 그치지 아니한다고 본도에서 아뢰므로 사슴 부직장을 제수하도록 명하였다. 개수족은 사람이 상처 없이 죽은 미칭 증자가 그의 임종 때 내 손발을 벌려 달라고 그의 제자에게 말하였다. 손발을 벌리는 걸 말하는구나. 세종실록 87권 세종 21년 11월 7일 신의 5번째 기사. 우정은 정차공이 대간을 외관으로 파견하는 것이 부당함을 아뢰다. 지난번에 황복공이 헌납으로서 나가 변진의 망류가 되었사온데 이제 또 장령 정지담을 보내어 해도 찰방이 되게 하여서 대간이 잇따라 나가게 되오니 신등은 대간을 소개해서 배척하는 조짐이 이로써 인하여 일어날까 염려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의정부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하고 즉시 정지담의 해도 찰방의 명을 정지시키고 인하여 장령으로 해도의 방하는 군령을 여러 가지 일을 감찰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87권 세종 21년 11월 8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동짓날 망골례를 행하고 군신의 주화를 받다. 외인 야인이 토산물을 바치다. 동짓날이라 임금이 망굴례를 행하고 건정전에 나아가 군신의 주화를 받았다. 정중성이 보낸 야아모시라 등 17인과 석견주 포겸이 보낸 박고구로 등 8인과 혼란주의 다비라 등 2인이 바늘에 참여해 토산물을 바치었다. 세종실록 87권 세종 21년 11월 8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사정전에서 잔치를 베풀다. 여러 정춘들이 시연하였다. 세종실록 87권 세종 21년 11월 9일 배축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장정이 승려가 되는 데 따른 패단에 대해 아뢰다. 정통 3년 3월 23일에 수교한 원육전에 이르기를 중이 되고자 자원하는 자에게는 예조에서 계문하여 임금의 윤호를 받은 연후에 정전을 거둬들이고 도첩을 주어서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게 한다. 그 외의 역인과 독자, 천하는 일체로 이를 금지시키되 위배한 자는 환속시켜 부역하게 하고 보낸 부모와 사승, 사주도 모두 중하게 논지한다고 하였고 속전에 도첩이 없는 승도는 있는 곳의 관청에서 율에 의하여 논지하고 환속시켜 부역시킨다 하였으며 신등이 율문을 참상하온즉 사사로이 암자를 창건하거나 사사로이 중에게 도첩 준다는 조목에 만약 중에게 도첩을 주지도 않았는데 사사로이 삭발한 자는 장 80에 처하고 만약 가장이 시킨 것이라면 가장이 죄를 당하고 저의 주지나 공부를 가르치는 스승이 사사로이 도첩을 준 자는 가추의 죄주고 모두 환속시킨다 하였으니 육정과 율문에 기재된 것이 지극히 분명하온데 인민들이 구시를 피하려고 삭발한 자가 펑 안 싸웠고 정전을 관가에 바치고 도첩을 받은 자는 전혀 한 사람도 없사온데 관리들이 비록 도첩이 없는 중을 잡았다 해도 단지 법령 어긴 죄로 논지하여 태영 50대에 처할 뿐이요 부모나 사승 사주의 죄는 논하지 아니하므로 법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구실이 있는 군인이나 향리 역자 공사천인 등이 많이 중이되어 군인의 수요가 날로 줄어들오니 만일 마음대로 머리 깎는 자가 있사오면 율문에 의하여 논제하옵되 출가한 때에 고발하지 아니한 동리의 색장 등도 역시 다 그 죄를 추후 논제하게 하옵소서. 금지에 막는 것이 상세하온데 중의 관청에서 고쳐라는 법이 해이하였잖나이다. 이제 중이 된 자를 보면 결식한다는 것을 핑계 삼고 동리로 두루 놀러 다니면서 동자가 있는 것을 보면 혹은 배우게 한다 하고 혹은 화액이 있다 하는 등 여러 가지 감언으로 절에 유인하여 처음에는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행자라고만 이름하여 입히고 먹이다가 좀 자라면 본가에도 고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머리를 깎게 하옵는데 본가에서 비록 그것을 알아도 이미 출가하였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오며 그 사승이 부려먹되 노복처럼 할 뿐이 아니옵니다. 한 사람의 중이 거느리는 것이 혹 4, 5명이 되기도 하오니 그 백성의 양민 인자를 데려다가 쓸데없는 데다 갖다 두고 백성의 재물을 빼앗다가
온전히 제 이익을 취하여 습관이 풍속이 되어서 방자스럽게 행동하여 기탄하는 것이 없사오니 이제부터는 모두 원전 속전과 각 해에 교지받은 바에 의하여 신칙해 밝혀 거행하게 하옵고도 신해년의 수교의 중에 여러 절에서 거주하는 성도는 승적에 기록하여 그 마음대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라 하옵셨는데 지난 병진년의 흉년으로 인하여 잠시 임의로 얻어먹게 한 것이요 그 승적에 기록한 것 하는 법을 혁파한 것은 아니었사온데 지금도 경외의 관리가 그대로 내버려두고 고찰하여 본처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여서 그로 인하여 승도가 더욱 방자스럽게 횡행하오며 작폐하는 것이 매우 커오니 역시 신유년의 수교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7년 세종 21년 11월 9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황해도 평산군에서의 은채굴에 대해 아래다. 의정부에서 공조의 첩정에 의하여 아래기를 황해도 평산군은 은이 많이 나오니 사람을 시켜서 채굴하게 하여 그 공력이 쉽고 어려운 것을 시험하게 하고 또 사설을 채굴하는 것을 금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1월 10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철을 벌인 전 감목관 이중지에게 죄주기를 청하다. 사헌부에서 아래기를 전 감목관 이중지가 정철을 소박해 버리어 농장에 두고 비첩을 사랑하여 대접하기를 정실 아내와 같이 하여 가도가 바르지 아니하고 처첩의 차스를 잃었사온데 무사람의 증거가 명백하건만 한거하고 승복하지 아니하는 데다가 간사하고 완악하여 염치를 모르오니 유리 장 90에 해당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7권 세종 21년 11월 10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충청도에 면천청을 쌌다. 주위가 3,235척이었다. 세종시록 87권 세종 21년 11월 10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우정은 정차공이 강상죄를 지은 이중지 정효전 허지혜의 재수에 대한 부당함을 아래다. 동지중 추원사 이중지는 기생첩을 사랑하고 정실 아내를 소박하여 가도가 부정한 까닭으로 그 관직을 파면하였었고 일성군 정효전은 서산군과 한 기생을 간통하다가 서로 싸우기까지 하여 강상을 더럽혀 싸움으로 특히 고신을 거두어들였으며 허지에도 역시 죄책을 당하였으므로 경하게 용서할 수 없사온데 이제 이중지 정효전에게 본직을 도로 제수하옵시고 또 허지에로 제조를 삼으사오니 모두 옳지 못한 것이옵니다. 만약 경하게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면 누가 다시 두렵고 겁내겠으며 누구를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중지가 첩을 얻은 지는 이미 오래이고 또 첩으로 아내를 삼은 자가 아니었는데 내가 특히 헌사에서 규찰하는 것을 아름답게 여겼으므로 파면한 것이었다. 그러나 어찌 이 작은 일을 버리고 쓰지 아니하겠느냐. 정효전은 본디 명백한 일이 아니었으나 단지 후에 오는 자들을 징계하려고 고신을 빼앗았던 것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오래 배출하고 등용하지 아니한 것을 유감으로 여긴다. 허지에는 비록 이미 득주하였으나 다행히도 동서의 척분을 맺었으니 어찌 인정이 없겠느냐. 또 관직을 제수한 것이 아니오 단지 제조일 뿐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87권 세종 21년 11월 11일 을묘 첫 번째 기사 햇무리에 둥근 고리 두 개가 보이다. 세종시록 87권 세종 21년 11월 11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성질 하례를 행하다. 세종시록 87권 세종 21년 11월 11일 을묘 세 번째 기사 판중추원사의 안순이 의청을 보충할 방책을 올리다. 상서하기를 이제 의정부에서 수교를 받아왔는데 호주로 하여금 의청을 보충할 방책을 강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복하여 생각하옵건대 구항하는 정책은 반드시 그 근본이 있는 것이오니 정치를 하면서 그 근본을 알지 못하면 어찌 백성을 넉넉하게 할 방도가 없겠나이까. 신은 삼가 억측으로 생각한 한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아래와 같이 진술하겠나이다. 이제 국가에서 다품하는 법은 관과 민을 편하게 하고자 한 것이오나 근련 이래로 다품이 중도를 잃어서
용도가 넉넉하지 못하옵니다. 하늘과 땅이 재물을 내므로 관에 있지 아니하면 민에 있으면 이세에 필연한 것이온데 어찌하여 한 번의 장마나 가뭄을 지나오면 백성이 우선 먹기에 곤란하옵니까? 그 연유를 연구하오면 근본인 농사 일을 버리고 말렵인 장산 일을 쫓되 백성의 재물을 훑어 먹는 자가 한 가지만이 아니오니 알기 쉬운 것으로 말하오면 공상인의 무리가 초립, 유기, 피해 같은 물건을 여러 방법으로 허식하여 가지고 혹은 치고 혹은 싣고서 여러모로 횡행하면서 다투어가며 값을 받고 파옵는데 여영과 동리로 출입하면서 어리석은 백성을 속이고 꿰어 물건값을 올려 받음으로 백성이 제대로 살지 못하니 그 폐의 첫째이요. 경외의 인민이 각 관청의 기인이나 보충군 같은 것으로 들어가든가 도부 외에 조위에 선상 노자 선군으로 입번할 때 다투어 대립시키옵는데 양반의 집에서도 역시 본떠서 하옵니다. 한 장정의 한 달의 대가가 면포로 3필이니 1년의 대가는 거의 30여 필이나 되옵니다. 혹시 처음에 대가를 받지 못한 자가 구실을 마치고는 증명서를 받아 가지고서 독촉하여 대가를 받게 하면 몹시 독촉하는데 물려서 혹은 전토를 팔고 혹은 우마를 팔아서 경가 파산하게 되옵니다. 그 대립으로 직납하는 숫자가 자기가 서고서 들인 비용의 수와 비교하면 갑절 이상 대갑절 가량이나 되옵는데 고향 땅을 생각하옵는 것은 사람이 상정이므로 우선 한때의 편한 것만 생각하옵고 후 일의 폐해를 생각하지 아니하여 다투어 가며 대립시켜 그것이 풍속이 되었는데 그 패단을 장차 금하기 어렵게 되었사오니 그 폐가 둘째입니다. 각 고을의 공물은 방납하는 것을 금한다는 법령이 분명히 있사오나 그러나 백성의 힘되는 것을 염려하여 성금감에서 목탄을 바치었고 와요에서 토목을 바쳐서 방납하는 것을 허락하였사오므로 이것을 인연하여 기타의 잡공도 수령과 통하여 대납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사옵고 값을 민호에서 거두는데 심한 자는 백성을 시켜서 값을 경중으로 운반하게 하여 물주에게 주게 하고 각 나루에 이르기까지 한 배의 값을 대납하게 하옵는 것이 거의 100녀석에 이르오니 1년 동안 건관 생업을 소비에 쓰는데 모래같이 하오니 그 배가 셋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경작하는 것의 다수로서 백성에게서 거두는 것이 한 가지 물건만이 아니므로 재산을 기울여 사들이노라고 그로 인하여 있는 재산을 잃어버린 자도 한 사람만이 아니오라. 다만 불악 백성에게 고소하라는 법령이 두려워서 감히 입에 내지 못하고 머리를 늘어뜨리고 나를 보내는 자도 많사옵니다. 이 폐를 구하지 아니하고 한갓 의창의 수요만을 증설한다는 것은 바로 한 사람이 갈고 길쌈하는데 100사람이 먹고 입는 것 같아서 손은 올리고 먹는 자가 열에 항상 7, 8이 되오니 어찌 백성이 공공하지 않겠으며 또 도둑질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른바 그 근본은 고르게 하지 아니하고 그 끝만을 가지런히 한다는 것이옵니다. 1. 생지하는 방법은 근본을 두텁게 하는 데 있사옵고 먹을 것을 넉넉하게 하는 요점은 그 끝에 있는 것을 억제하는 데 있사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생산하는 자가 많고 쓰는 자가 적으면 상하가 다 넉넉하다 하였습니다. 이제 백성의 한이 있는 재물을 가지고 한이 없는 소비를 메워서 처음부터 아끼지 아니하고 경쟁으로 저축하는 것을 소비하되 저희끼리 말하기를 명년의 종자와 식구가 먹을 것은 환자가 있다 하오니 조대를 억제한다는 뜻이 온전히 언외로 보이므로 혹 해마다 가뭄을 만난다든가 전쟁이라도 일어나 갈고 심는 것의 시기를 놓쳐 수하기에 기대에 어긋나오면 그것을 무엇으로서 하겠습니까? 병진년에 있었던 충청도의 일이 또한 거울이 되오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각 고을의 경력인의 아명과 연치와 형무의 소재지의 수령으로 하여금 가초 기재하여 두게 하여다가 체번할 때에 문서와 대조하여 점거하고 만일 허위로 대립한 것이 드러나오면 기인을 대립한 한역의 향리 함길도의 사진으로 입거하게 하여 정속시키고 구실이 없는 양민이면 각사의 사령 장인의 구실이 각각 소속시키며 공사 천인이면 전에 약조한 날짜를 계산하여 그 사이에
응력하게 하되 그 준 자와 받은 자의 값과 물건을 모두 징수하여 의창에 보충하게 하고 만약 도피하고 번을 서지 않는다면 속을 받아서 의창에 보충하되 보충군 도부 위에 조위에 선상노자 등을 대립한 구실이 없는 양민이라면 또한 각사의 사령으로 소속시키며 장인, 공사, 천인도 응력하게 하되 그 준 자와 받은 자의 값과 물건을 모두 징수하여 역시 의창에 보충하소서. 마누라 천호는 중하게 논지하되 외방 민간에 공상이 횡행하여 방매해서 재물을 취하는 자는 엄격하게 금지하옵되 만일 범금한 자가 있으면 애매미한 물건을 몰수하여 의창에 보충해 놓고 그 숨겨주고 고발하지 아니한 이장이든가 허술하게 취조한 수령도 논지하고 성공감에서 탄목을 와요소에서 토목을 대납하는 것도 금지하여 대납하는 패단을 막게 하옵시되 만일 금법을 어기고 대납하는 자는 그 값이나 물건을 징수하여 의창에 놓게 하옵소서. 수령이 정을 알면서 진승한 것으로서 정명성을 성급한 자는 죄를 주어 파면하옵고 각 고을의 국고와 의창에 명령하여 곡식 이름을 모두 기록하여 쌀, 밀가루는 국고에 피곡이면 의창에 놓아두게 하고 국가의 것을 돌려 대부하는 권한을 엄중하게 금지하여 마음대로 열고 닫고 하지 못하게 하며 또 감사에게 보고하는 수령관의 출납을 하되 수령관이 요구하면 차사원의과 일동으로 개폐하게 하옵소서. 또 다품한 것이 중도를 얻어서 용도가 절조 있고 손을 놀리는 무리들이 갈고 김매서 먹게 한다면 국고의 곡식이 가히 묵어 썩는 데 이를 것이옵니다. 경유의 의창곡식은 부족한 것 같사오므로 더 느리지 아니할 수 없사온데 이제 공조 참이 박연이 말한 곡식을 바치면 관직으로 상준다는 계획은 시무에 합할 것 같사옵니다. 그 대략은 정상적인 방법과 임기응변의 방법은 한 가지도 폐지할 수 없는 것이다. 시행하고 조처하는데 한 가지만 주장할 수 없으니 남녀가 친히 주고받지 않는 것은 정상이지만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 손으로 잡아 건지는 것은 엉변하는 것이다. 만약 정상이라는 한 가지만을 지킨다고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 잡아 건지지 아니하면 가하겠는가? 현재의 급한 일은 역시 그 같은 것이다. 이제 어리석은 내가 인정상 원하고 욕망하는 것으로서 사리에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반복하여 생각하니 진실로 다른 방법은 없고 오직 곡식을 바치게 하고 관직으로 상주는 법이 그대로 가할 것 같다. 이것은 옛사람이 이미 실행한 법이지만 그러나 그 시행하고 조처한 것을 상고하여 보면 그들이 다 민생의 급한 것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군사들의 먹는 것을 넉넉하게 하기 위했을 뿐이다. 백성에게서 거두어 나라에서 선다는 응변의 마땅함을 잃은 것이니 본받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나의 계획은 오로지 백성을 구하자는 것이요 나라에서는 상관없는 것이니 백성의 즐겨하는 것을 따르는 것뿐이며 억지로 하자는 것이 아니다. 또 그 바친 곡식은 곧 민간을 진율하는 소용이 되는 것이니 응변하는 의리에 합당하고 경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인적은 귀하고 싶어하지 않은 이가 없지만 귀하게 하는 이는 나에게 있는 것이요 인적은 편안하고 싶어하지 않은 이가 없지만 편안하게 하는 것도 나에게 있는 것이다. 진실로 능히 밝혀서 귀하게 하고 위무하여 편안하게 한다면 사람들이 다투어 향응하되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것 같은 것이니 주현의 애청은 몇 일 안 되어가서 충실할 것이다. 그 곡식을 바쳐서 관직으로 상주는 비례는 석수가 너무 많으면 염치를 손상하는데 가까웠고 갖추어 바치는 것도 또한 적을 것이요 너무 적어서 곡식 바치는 것은 비록 많을 것이나 관직이 너무 천해질 것이다. 이제 망령된 계산으로 삼가 아래와 같이 기록한다. 그 비례는 본디 관직의 품계가 없는 자에게는 구품으로부터 종급 3품에 이르기까지 서반으로 첨직하되 매 일석마다 한 작업을 올리게 한다. 전곡 잡곡을 묻지 말고 10석을 바친 자에게는 종구품이 되고 20석은 정구품이 되고 30석을 바친 자는 종8품이 되고 40석은 정8품이 되고 50석을 바치면 종7품이 되고 60석을 바치면 정7품이 되고 70석과 80석을 바치면 종6품의 두 작업이 되고 90석과 100석을 바치면 정6품의 두 작업이 되고 110석과
120석을 바치면 정오품의 두 작업이 되고 130석과 140석을 바치면 정오품의 두 작업이 되고 150석과 160석을 바치면 정사품의 두 작업이 되고 170석과 180석을 바치면 정사품의 두 작업이 되고 190석과 200석을 바치면 종사품의 두 작업이 되며 그 관직이 뜬 자는 본직의 품격에 따라서 또한 일석으로 한 작업을 올려주되 정삼품에서 그치게 한다. 또 그 중에 재수할 수 없는 주현의 아전으로서 200석을 바친 자에게는 본구실에서 영영 제적하여 주고 50석을 바친 자는 자기 몸에 하나 면역하게 한다. 이같이 하면 경법과 권도의 두 가지를 다 얻게 되고 인과 의가 똑같이 병행되어 인심이 순하고 기뻐할 것이요 원통하고 억울한 것이 다 펴서 의창이 충실할 뿐 아니라 성은이 소낙비처럼 내리게 되어 이를 행하며 패단이 없고 크게 도움됨이 있을 것이다. 의논하는 자는 말하기를 첨직은 전조의 폐법으로 다시 거론할 것이 못되고 관적은 현재를 대접하는 중앙기구이니 너무 천하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활한 말이다. 그 지면의 말로만 설치한 관적은 본래가 현재를 대접하려는 기구가 아니었고 백성을 위하여 먹는 것을 넉넉히 하려는 거저도 전조의 폐해를 답습하려는 것이 아니니 무엇이 불가한 것이 있겠는가. 이 소소한 보첨의 방법은 진실로 또한 전부터 있는 것이지만 온 나라 안의 주현에다가 의창을 두어 다 넉넉하게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하고 하였사옵니다. 여느 이 방책은 역시 소신의 뜻에 합하오나 그 곡식 바치는 것의 많고 적은 것과 관직으로 상 주는데 높고 낮은 것은 위에서 살피시어 시행하게 하옵소서 하는 의정부에 내리었다. 박납은 납공자의 공부를 대신 바치고 그 대가를 납공자로부터 배징하는 일이고 토목은 기와를 구울 때 쓰는 나무이다. 세종시로 87공 세종 21년 11월 11일 얼묘 네 번째 기사. 장령 우효강이 잔치 중 누강이 무너져 사람을 사망시킨 경상도 관찰사 이선 도절제사 이교에게 죄주기를 청하다. 경상도 관찰사 이선이 도절제사 이교와 김해부 금강사루에서 잔치하였는데 누가 무너져 눌려 죽은 자가 8인이 되오니 그 관직을 파면하고 그 죄성을 분문하게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우선 공문을 보내 그 사유를 조사하게 하라 하였다. 효강이 아뢰기를 이선이 한도의 감사로서 잔치하고 술 마시기를 기탄없이 하여 여러 사람이나 눌려 죽게 하였사온데 자신이 죄가를 범하였다면 그 도의 수령들이 누가 감히 그 교령을 복종하겠습니까? 또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미 범죄하였으니 반드시 책망과 벌이 있을 것이라 하여 공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직무를 황폐하게 하올 것이오며 이교도 역시 변진의 장수가 되었으니 그 임무가 가볍지 아니한데 마음대로 진소를 떠나서 선과 만나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런 큰 죄를 범하고서 어찌 수비하고 방어하는데 유익하겠나이까. 수호하는 것이 허술할까 깊이 염려되어 없는데 이제 또 행대 감찰이 이승과 이교의 뇌물을 받은 것을 적발하였사오니 이런 여러 죄를 범하였습니다. 관직을 파면하고 그 사유를 국문하게 하옵소서 하므로 정부에 명령하여 의논하게 하니 모두 의논하고 아뢰기를 이선 이교가 일도를 전제하면서 나라를 사람을 눌려 죽게 하였사오니 직무를 맡기기에 부당하옵니다. 모두 파면하는 것이 옳을 것이옵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1월 12일 병진 첫 번째 기사. 한길도 도절제사 김종서에게 사진이 부실할 까닭을 아뢰도록 전지하다. 일찍이 듣건대 근년 이래로 사진의 인민이 진력의 재앙도 없고 또 적변도 없으며 연사도 좀 풍년이 들었고 또 부역과 공상하는 물건도 없으며 민생이 점차로 안정되어 간다고 하니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사진도 이제는 생업을 즐기는 이익이 있으리라고 하였는데 지금 온 사모간에 회령의 백성이 입거한 이래로 자애의 정치를 입지 못하여 정군으로서 도망한 자가 152명이라 하였으니 이는 전에 듣지 못했던 일이다. 이제 박고문으로 하여 도망한 자가 퍽 많다는 것을 아는데 이로서 본다면 차정군과 봉족, 누호 등의 도망한 자가 반드시 적지 않을 것이다. 만약 호문이 아니었다면 정군이 도망한 것도 내가 역시 얻어듣지 못하였을 것이요. 그 소위
자애의 정치를 입지 못하였다는 것도 역시 어찌 얻어들었겠느냐. 입거한 백성들이 겨우 500호인데 불과 7년의 정군에 도망한 자가 150여 명이면 그 남아있는 자가 장차 몇 명이 되겠느냐. 회령이 이러하다면 삼진의 백성들로서 도망한 자는 또 몇이나 되겠느냐. 내가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다. 호문과 이 원손의 병은 불과 두어 달인데 이번에 온 서장 안에 이르기를 첫째사와 판관은 질병 중에 있고 관중에는 저축한 바가 없다 하였으니 사진의 설치는 곧 만년대계인데 호문 등의 두어 달 병으로 인하여 저축한 바가 이미 결핍되었다니 어찌하여 누년간에 저축한 것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핍절되었느냐. 이것도 역시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다. 그 형은 다시 더 참고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1월 12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음욕을 자행한 영해부사 김포로 파직하다. 경상도 감찰사가 아뢰기를 수령은 한 고을 사람의 모범이었는데 영해부사 김포는 공부를 생각하지 않았고 이웃 고을의 창기와 간통하여 마음대로 본 고을을 이탈하여 지경을 넘어가 자면서 음욕을 자행하였고 또 본 고을의 기녀를 간통하여 사정이 명백하게 드러났사온데 그 죄를 면하라고 한가하고 자복하지 아니하여 지극히 완악하고 음흉교활함으로 신이 장차 그 죄를 국문하고자 하오니 대체로 생각하오면 본 고을은 임무가 곤민을 겸하고 방어가 가장 긴절한 곳이오니 청하건대 파출하소서 하니 이 죄에 내려 갈도록 하였다. 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1월 11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야인이 토산물을 바치다. 오리양계, 김지휘, 대두계 등 사민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1월 13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사형수를 판결한 후 사형제 조항을 중의에 반포하는 문제를 의논하게 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사형수를 판결하였다. 인하여 여러 승지에게 이르기를 예전에는 독법의 법이 있으나 어리석은 백성들로 하여금 다 율문을 알게 한다는 것은 진실로 어려운 일이다. 만약 그 사죄를 뻗는다면 불과 20여조인이 중외에 반포하여 우부우부로 하여금 환하게 모두 알게 한다면 사죄를 범하는 자가 적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이 뜻을 몸받아 정부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독법은 주대 정월에 주민을 모아놓고 법령을 읽어주던 법이다. 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1월 13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이명진, 이명겸, 남지, 장우량, 홍사석 등을 제수하다. 이명진으로 호조 참판을, 이명겸으로 사헌 장령을, 남지로 경상도 관찰사를, 장우량으로 경상우도 도절제사를 삼고 홍사석을 기복시켜 회령진 병마 절제사를 삼았다. 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1월 14일 무 첫 번째 기사. 망제에 쓸 향과 추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1월 15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장령 우효광이 경상도 도사 이영견에게 죄주기를 청하다. 이제 경상도 행대감찰의 이문을 보니 도사 이영견도 관찰사, 절제사와 죄가 같다고 합니다. 하였습니다. 관찰사와 절제사가 이미 그 직을 파면당하였사온데 이영견만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은 옳지 못하오니 청하오건대 그 직을 파면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고 있다 하였다. 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1월 15일 기미 두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가 본도의 흉년 대책에 대해 아뢰다. 도사 구치관을 보내어 아뢰기를 금년에 본도의 흉년은 경기에 못지않으므로 비록 각 고을에 저축된 현재의 곡식을 다 털어도 명년의 종자와 진지하게도 오히려 자라지 아니하오니 풍조창과 광흥창이 바칠 전세를 모두 곡식으로 수납하여 본 고을에 저축하였다가 명년 봄의 종자와 진지할 자원이 되게 하소서 하므로 호조에 내리니 호조에서 아뢰기를 두 창고에 바칠 전매와 황두를 본 고을에 수납하게 하여 명년의 종자와 양식에 보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1월 15일
김이 세 번째 기사 서계를 위조한 외인을 돌려보내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외인 나사 야문이 종정성의 위조한 서계를 싸가지고 왔사오니 청하건대 그 헌상하는 제 토산으로 퇴각시키고 먹이지도 말고 도로 돌려보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87권 세종 21년 11월 15일 김이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서울 왕래 야인의 무기를 회수한 후 돌아갈 때 주도록 아뢰다. 무릇 야인이 서울이 오게 되면 소재관에서 그들이 가진 병기를 거두어 두었다가 돌아갈 때 도로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87권 세종 21년 11월 15일 김이 다섯 번째 기사 임금이 의왕에서 이문하에 계달하지 않은 황해도 관찰 사건에 대해 물으시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예전에 태종조에 있었으면 수령 등이 혹 계달할 일이 있으면 바로 와서 아뢰었고 내가 즉위한 혐에도 역시 그러하였었다. 요사이는 외방에서 아뢰는 일은 모두 다 이문하에 계달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이제 황해도에서 도사를 보내었으니 이게 무슨 전례이냐 하니 도승지 김돈이 대답하기를 구치관이 말하기를 구황하는 일은 경하지 아니하므로 만약 글로서 전개하면 어찌 그 뜻을 통하겠는가. 그러므로 관찰사가 신을 보내어 계본을 싸가지고 와서 아뢰는 것뿐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종 7월 87권 세종 21년 11월 16일 경신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가 조의를 받다. 세종 7월 87권 세종 21년 11월 16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장리죄를 범하고 부인하는 양치를 국문하기를 청하다. 양치의 범장한 사적이 명백하게 드러났사온데 아직도 부끄러워 항복하지 않고 꾸며내며 언휘하옵고 그 영광군의 인민들도 역시 전일을 수령이 범한 것이라고 하며 부동하여 언휘하옵고 또 차사운도 역시 한때 수령을 범한 것이라 하여 고의로 엄폐하여 주려고 도모하여 역시 끝까지 심리하지 아니하여 그늘에 범장하는 자가 앞뒤로 서로 잇따라 싸우니 이 같은 탐욕스러운 무리들을 만약 끝까지 심리하지 아니하면 악을 징계할 길이 없사오니 그 패를 금하기 어렵습니다. 청하건대 감찰을 보내어 차사원과 더불어 공문하는 데에 참여하게 하여 그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87권 세종 21년 11월 16일 경신 세 번째 기사 황해도 신은 사람 김만선이 흰꽁을 진상하다. 세종 7월 87권 세종 21년 11월 18일 임술 첫 번째 기사 해가 양쪽에 기고리를 하다. 세종 7월 87권 세종 21년 11월 18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 7월 87권 세종 21년 11월 18일 임술 세 번째 기사 도승지 김돈이 좌의정 허조를 문병하다. 문병 갔더니 조가 병이 대단하여 보지 못하고 이튿날 그의 아들 좌부승지 허호를 시켜 승정원에 나아가 돈에게 이르기를 대마도는 본래 종무수의 아비가 주장하였는데 그 후에 종정승의 아비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종무집과 종원칠이 정성과 마음이 다르오니 청하건대 모름지기 계달하여 모두 후하게 무율하게 하소서 하였다. 세종 7월 87권 세종 21년 11월 18일 임술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말을 요구한 야인의 대책을 논의하다. 병조판서 황보인, 참판 신인손, 예조판서 민의생, 참판 안승선 등이 아뢰기를 수화 사롱계의 서계의 말이 비록 패만하오나 중국에서 이적에게 오히려 책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그 뜻이 오로지 말을 얻는 데에 있사온데 만약 이를 주지 아니하면 저가 반드시 말하기를 내가 비록 기부하여도 나를 박대한다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를 배반하고 이만주에게 편당되지 않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만약 후일에 대해 다른 추장이 이를 빙자하고서 역시 와서 말을 청한다면 장차 응답하기를 사람들은 다른 물건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말만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이를 주었다고 할 것이요. 또 부득이하여 이를 준다 하여도 추장의 이유가 12여 명에 불과한데 한나라 땅으로서 하찮은 말 10필을 어찌 얻기 어렵겠습니까? 이를 주어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하여 조금이라도
변경을 편안하게 하는 것만 가지 못할까 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1월 18일 임술 5번째 기사. 민의승이 기설제를 청하니 한당 일의 눈을 빈 사적을 상고하여 아래게 하다. 민의승이 아뢰기를 눈이 오는 것은 풍년이 될 징조로 하옵니다. 지난해에 외방에는 눈이 많이 내렸는데 경기에는 눈이 내리지 않더니 외방에는 과연 풍년이 들었는데 경기는 흉년이 들었고 금년에는 또 외방에는 눈이 왔는데 경기에는 눈이 오지 아니하여 샘과 어물이 말라붙고 양맥이 얼어 죽었습니다. 또 눈이 오면 황충이 나지 아니할 징조입니다. 천도는 비록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사오나 오직 그 인사를 다할 뿐이오니 청하건대 눈오기를 빌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풍운 내 우죄를 지내면 이것도 역시 눈을 비는 것이다. 하늘이 눈을 오게 하려면 하필 제사를 지낸 연후에야 내리겠는가 하고 이날 이르기를 그 한당 일에 눈을 빈 사적을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실록 87권 세종 21년 11월 19일 개해 첫 번째 기사. 한길도 관찰사 이숙지가 전을 올려 자헌에 승진한 것을 사례하다. 세종실록 87권 세종 21년 11월 20일 갑자 첫 번째 기사. 경기도 장기, 영일, 김해, 남해 등의 성을 쌓다. 세종실록 87권 세종 21년 11월 21일 을축 첫 번째 기사. 건정년에 나아가 조회를 받다. 세종실록 87권 세종 21년 11월 21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지평현감 김숙공을 인견하고 백성의 위무를 당부하다.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환자곡을 거두고 나누어 주는 법과 백성을 위무하는 일들을 불갑을 힘써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87권 세종 21년 11월 21일 을축 세 번째 기사. 좌의정 허조가 위독하여 사직을 청하니 허락하지 아니하다. 임금이 윤허하지 않고 말하기를 경은 본래 나이가 많고 또 오래된 병이 있으나 다만 큰일을 재결하고자 할 뿐이었소. 근래에 밤낮으로 권고함으로 내가 그 숙질이 나은 것을 기뻐하였더니 이로 인하여 병이 될 줄을 생각하지 못하였소. 내가 일찍이 이를 생각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오. 경은 안심하고 병이나 조섭하오 하였다. 세종실록 87권 세종 21년 11월 22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상중인 홍사석에게 절제사를 제수하자 그가 사임을 청하는 상스를 올리다. 신이 엎드려 성은을 입사와 신의 어미를 장사하게 하고 졸곡을 지낸 뒤에 부르시어 그대로 신에게 회령진 절제사를 제수하시니 신이 명령을 받잡고 놀랍고 두렵사와 몸둘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죄악에 심중함으로 가화를 만나 싸워 신의 어미가 상세를 하직하여 싸웠고 겨우 8일을 지나서 신의 처도 또한 죽어 싸운데 특별히 신의 거듭 상서를 당한 것을 불쌍히 여기시와 관각을 하시었사오니 성은이 지극히 우악하십니다. 신이 최질 중에 있사와 힘써 상제를 따라서 죄과를 면할 것을 생각하고 오히려 이기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던 중 또한 신이 몸이 숙질이 많사와 기운이 평복되지 못하옵는데 또 6, 7세와 1세의 아이가 있사와 울면서 따르는데 신이 비록 슬픔을 잊고 은총을 모독하여 장명을 받고자 하오나 이 쇠약하고 병든 몸을 가지고 어찌 능히 감당하겠습니까? 신의 생각에 이에 이르면 눈물이 흐름을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지난날 아비의 상을 당했을 때도 역시 기복하여 장명을 받았사온데 어찌 오늘에만 상제를 핑계하고 후차하게 언명을 사양하여 그 이름을 구하겠습니까? 진실로 충신은 효자의 집에서 난다 하였는데 신이 아비를 잃었을 때 슬픔을 잊고 기복하여 싸우니 불효가 커옵니다. 하물며 이제 어미를 장사하던 날에 마침 심한 추위를 당하여 능히 흙을 덮지 못하고 때도 덮고 조숙으로 성묘하여도 오히려 참아볼 수 없사온데 안연히 기복하라는 명령을 받고 멀리 본묘의 곁을 떠난 것이 가하겠습니까? 이제 만약 묘 곁을 떠나서 멀리 수역하게 되오면 그 불효가 역시 클 것이니 신을 충신이라 이르겠습니까? 또 예전에 병혁의 일은 피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위급한 때에 있으므로 부득이한 것이오니
권도이지만 이제 특별한 때에 있어서 어찌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성작게 없어 장령을 도로 거두시와 상제를 따르게 하소서 하니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1월 21일 병인 두 번째 기사. 구워간 곡식을 갚지 않자 이수를 죽인 원용의 죄를 논하다. 형주의 사례기를 전라도 인피연 사람 이수가 같은 고을 원용의 집에서 곡식을 구워갔사온데 오랫동안 갚지 아니하므로 원용이 그 종을 시켜서 잡아다가 왼팔을 결박하고 또 나무로 비틀어서 죽였사오니 원용의 죄는 처교에 해당하옵니다 하므로 임금이 의정부와 육조에 내려서 의논하여 아뢰게 하니 정부와 육조에서 다 의논하고 형조에서 아린 바에 따라 시행하기를 청하였는데 오직 판서 박안심, 김맹성, 허성, 황보인 등은 의논하여 이르기를 원용을 결박한 것이 비록 잔혹하다고 하겠으나 어찌 그로 인하여 죽었겠습니까? 청하건대 의죄로서 논하여 말가움해서 시행하게 하소서 하고 판서 민의생은 다시 사람을 보내 추국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의생의 의논을 따랐다.